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타민 D의 암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 D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어떤가? 이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혈중에 비타민 D 농도가 모자라면은 인슐린의 저항성도 떨어지고 베타세포의 기능도 축소됩니다. 그럼 베타세포라는 것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죠. 그 베타세포의 기능이 축소되니까 자연히 인슐린 방출이 정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뇨는 타입 1의 당뇨도 있고 타입 2의 당뇨도 있습니다. 타입 1의 당뇨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방출 못하는 그런 상태죠. 이런 타입 1의 당뇨는 핀란드가 많다고 그러는데 핀란드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위도적으로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늦가을서부터 봄까지는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태양빛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죠. 그런데 더군다나 위도가 높은 나라들, 1년 내내 긴 옷을 입고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은 햇볕에 피부를 노출시킬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타입 1의 당뇨를 앓기 쉽다. 그래서 그 원인은 햇볕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췌장 기능이 무너진다 해서 핀란드의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레나 히포렌이라는 학자는 1966년도에 핀란드에서 태어난 1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D가 모자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해서 비타민 D를 태어나면서부터 하루에 2000IU씩을 투여했습니다. 그것을 무려 31년간을 추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88%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용량의 비타민 D를 투여한 아이들은 타입 1의 당뇨에서부터 88%가 탈피할 수 있었다는,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비타민 D가 혈중 농도에서 부족한 애들은 구루병이 2배 반, 거의 2배 반까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1964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1964년도는 아기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아기를 임신한 엄마들한테 하루에 비타민 D를 2000IU에서부터 4500IU까지 투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산모들한테 미리 과량의 비타민 D를 투여한 거죠. 그 다음엔 아기가 낳고 나면은 그 아기들한테는 하루에 1000IU에서부터 2000IU까지 투여하기 시작해서 1975년 그때 9살짜리 애들이요 쭉 그런 식으로 투여를 하고, 오른쪽에 빨간 표시 안에 있는 1992년도는 그때 완전히 성인된 상태죠. 그때서부터는 1000IU 또는 낮게는 400IU로 줄여서 투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투여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8%가 제1형 당뇨병에서 구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구루병에서도 구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 캐나다의 클라우디아 가년 박사는 퀘벡의 라발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당뇨병으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거나 또는 제2의 당뇨로 진단을 받은 그런 환자들 9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당뇨가 시작되거나 또 이미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죠.
그 96명의 환자를 48, 반으로 쪼개서 48명에게는 6개월 동안 비타민 D를 하루에 5,000IU를 복용하고 나머지 48명에게는 위약, 플라시보를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를 복용한 그룹은 평균 22.9%가 개선됐습니다. 불과 6개월 동안입니다. 하지만 위약을 복용한 그룹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비타민 D를 투여하고서도 환자들한테서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의 당뇨에 대한 효과도 많이 실험을 하고 또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5년 6월에 사람에게 비타민 D의 부족은 췌장의 베타세포와 면역세포에서 모두 확인했다. 이 얘기는 베타세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서 인슐린 방출이 제대로 안 된다. 인슐린 생성과 방출이 제대로 안 된다. 또 모든 면역세포에 작용을 해서 면역력이 비타민 D가 부족할 때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세포와 면역세포에서 모두 확인됐다 하는 얘기는 양쪽에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충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당뇨에서 비타민 D 부족은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를 손상시킵니다. 예, 오늘은 그 비타민 D의 당뇨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구 논문은 지금도 엄청 많고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도 혈중에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밖에서 태양빛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기는 좋습니다. 태양빛에서 우리가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원료에서 만들어지는 그 비타민 D는 경구로 투여하거나 주사로 맞는 비타민 D보다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비타민 D를 5,000IU씩 복용하십시오 라고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